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아 최근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됐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주 클러스터 후보지에 대전을 포함시키는 등 충청권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충청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았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신축 중인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약 파기란 비판이 일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동시에 설치되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진행 계획과 실행 착수 조치를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충청권 시도지사들과 민선 8기 첫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충청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과 방위산업청 대전 이전 등을 건의했고 특히 우주산업 클러스터 후보지 대전 패싱 논란과 관련해 대전까지 포함해 3축 체제로 우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대전이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3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수석의 약속과 같이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세종시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건설과 해체가 결정된 세종보 존치, 조치원역 KTX 정차 등을 위해 여당이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규모 비용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족치원역에 현재 다니고 있는 KTX를 정차만이라도 시켜줬으면. 충청남도는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 혁신도시 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당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현안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전이 경남과 전남과 더불어 항공우주 클러스터 3축의 하나로 되도록 과학기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국민의힘이 조만간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단순한 국면 전환용일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계획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을 풀어주기로 한 데 이어서 공장 설립에 관한 수도권 규제까지 속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지자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새 정부가 그간 강조해왔던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경제 자유구역에서는 현재 외국 투자 기업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데 앞으로 유턴 기업도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자연 보존 권역에 공장 신증설 한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는 경기도 여주와 가평, 이천 등 자연 보존 권역에서는 폐수 배출이 없는 규모 1000제곱미터 이내 공장만 허용되는데 앞으로 2000제곱미터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집니다. 규제 때문에 경기도에 공장 신증설이 막혔던 수도권 기업들이 비수도권 이전 대신 현 위치에서 확장해 나설 것이 뻔합니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균형 발전에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소멸이 더 가속화될 테고요.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또 집중화돼 가지고 또 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해서 국가적으로 균형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로 갈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은 수도권 정비 계획으로 국토의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명분으로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등 3대 권역 규제 완화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재를 15만 명 양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었습니다. 비수도권 127개 대학이 속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수도권대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빙자한 수도권 대학 정원 정책에 대한 반대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이달 중 전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준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를 성장 전략으로 삼아온 충청권 지자체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500여 명 늘어난 43명으로 지난 4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의 확진자 규모가 10,000명대를 넘긴 건 100여일 만입니다. 대전과 세종에선 전날보다 소폭 감소해 3,532명과 950명이었지만 충남에서 1,200여 명이 대폭 늘어 5,561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대전 시민들이 경부 호남선 철도의 지하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가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경부 호남선 지하화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자 2,224명의 89.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소음, 진동 감소와 동서단절 극복, 생활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부 호남선 철도 대전 도심 통과 구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요즘 산하기관 다이어트에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런데 대전시가 산하기관을 오히려 신설하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존 기관들의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설립을 지시한 기관은 대전도시재생공사와 뷰티산업진흥원, 그리고 가칭 서해진흥원 세 곳입니다. 도시재생공사는 블록 단위의 규모가 적은 재정비 사업 활성화, 뷰티산업진흥원은 대전을 뷰티산업 중심지로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서해진흥원은 서해 부흥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시재생공사의 경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등 기존 도시재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개발 지역이나 정비사업 지구를 이렇게 지정된 지역 이런 데는 전부 다 빼고 노후되고 취약한 일반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블록 단위로 이렇게 개발하는. 하지만 도시재생 업무는 기존 도시공사에 관련 부서가 있고 도시공사와 도시재생센터로 분산해 별도 운영 중인 지자체가 없다 보니 업무 중복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뷰티산업진흥원 역시 교육과 연수산업의 효과는 기대되지만 시 주력 산업과 거리가 멀고 서해진흥원 또한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맞춰 산하기관 수를 줄이는 것과 엇박자인 셈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각각 7개, 9개씩 줄이는 구조 개혁안을 내놓았고 서울시도 3개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전시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산하기관을 설립할 수는 있지만 기관 설립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차적으로는 같이 일할 공무원들을 설득해야 되고 무엇보다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가 기관 설립 방향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의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천안시가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되면서 경기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은 아시아권과 호주가 포함되는 축구 대회로 4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24개국이 참가합니다. 당초 2023 아시안컵은 내년 6월 중국에서 열리게 돼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최권을 포기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네시아와 카타르, 호주 등 4개 나라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건립 중이고
그동안 피파 주관 U17, U20 월드컵, 국가대표 A매치 개최 등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 최대 공약인 아산항 개발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아산항 개발이 정부의 부정적인 견해로 사실상 쉽지 않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아직 청사진 발표도 하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박경기 시장표 아산국제무역항 개발 사업은 인주면 일대 공유수면을 매립해 임해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만을 개발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아산항에 물류와 화물선서, 국제여객터미널, 어항, 해양 생태공원이 함께 갖춰지는 매머드급 계획입니다. 박 시장은 아산항 개발을 지역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 미래 먹거리라며 최대 공약인 만큼 부서 신설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뒤 50일이 지나도록 추진 일정이나 기획안 없이 장고만 거듭 중입니다. 실무진 검토 단계에서 환경부의 반대로 한 차례 항만 개발이 무산된 바 있고 정부의 4차 항만계획 초안에도 빠져 있어 쉽게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해결되는 문제들도 하나씩 풀어가야지 어떤 그림이 나오지 그 실무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딱히 단정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실제 아산항 개발을 승인하고 예산도 책임질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최소 7조 원대 국가사업인데 인근에 당진 평택항과 중복돼 경제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대규모 항만을 시설하기엔 갯벌 등 건설 조건이 까다롭고 생태 환경적 측면에서도 반발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아산항 개발보다는 사실 평택 당진항을 확대 개발하니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임 시장 당시 이곳을 생태 수변 공간으로 조성해 관광 자원화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일부 예산까지 서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아산항 개발이 행정력 낭비와 함께 생태계 파괴만 불러올 뿐이라며 여전히 반대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나서 그 생태계 보전 계획이 개발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런 생태계 보전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허무하고 아쉽습니다. 의욕적으로 제시한 아산항 개발 공약이 시작부터 암초에 둘러싸이면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서산시가 입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 조작 논란으로 지난 3년간 갈등을 빚어온 양대동 폐기물 소각장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소각장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최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고 재판은 서산시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서산시가 입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양대동 일대를 소각장 입지로 결정 고시하자 주민반대위가 조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고 1심과 2심에서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 처리된 바 있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고속도로로 달아난 50대 남성이 차량 추격전 끝에 호남지선 대전 방향 서대전 쉼터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충남 고속도로 순찰대는 전북경찰청과 공조해 호남지선 대전 방향 편도 2차선을 막아 통제한 뒤 도주하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